2025년 2월 2일 중국 대만의 유명 여배우이자 가수, MC, 작가였던 서희원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겨우 48세였습니다. 한때 중화권 연예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그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전설적인 삶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인 왕샤오페이와 현 남편인 구준엽도 언론 보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왕샤오페이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으며 반면 구준엽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무능한 남자일 뿐이고 서희원의 재산을 노렸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구준엽은 공개적으로 자신은 서희원의 유산을 원하지 않으며 본인에게 돌아올 몫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 무너졌지만 반대로 서희원의 전 남편 왕샤오페이와 그의 어머니 장난은 그녀의 죽음을 이용해 홍보와 마케팅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난의 중국 더우인 계정이 차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통쾌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눈이 붉어질 정도로 울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모아 그녀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깊이 고개를 숙여 여러 차례 인사했고 심지어 비 내리는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서희원의 한 영상 아래에는 아내, 너무 보고 싶어, 죽어야 할 사람은 나였어라는 가슴 아픈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감동적인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두 사람이 이혼 후 치열하게 다퉜다 해도 결국 10년간 부부였던 만큼 깊은 정과 의리가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서희원의 유해는 일본에서 화장되었으며 그녀의 유골은 전세기를 통해 대만으로 운구되었습니다. 전세기 비용은 무려 226만 대만 달러였으며 이 비용을 왕샤오페이가 부담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서희원을 배웅한 셈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뉴스가 쏟아진 후 서희원의 여동생 샤오에스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명하며 언니의 장례 절차, 전세기 등 모든 준비는 쉬 가족이 책임졌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가족과 제 남편 마이크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왕샤오페이가 전세기를 준비했다는 거짓말이 퍼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하늘이 보고 있고 언니도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런 참을 수 없는 거짓말이 계속 나오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후 전세기 운항을 담당한 젯베이 항공사 또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며 장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GCD 대표가 전액 부담하였으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거짓 뉴스의 출처는 왕샤오페이의 어머니 장난의 양아들인 샤젠이었습니다. 그는 웨이보를 통해 왕샤오페이가 직접 전세기를 준비해 서희원의 유골을 대만으로 운구했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장난도 해당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이를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희원의 사망마저도 이용에 관심을 끌려 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서희원의 매니저도 나서서 왕샤오페이가 한 유일한 행동은 언론 앞에서 눈에 띄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전기사에게 미리 내려달라고 지시한 후 30분 동안 빗속을 걸었던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네티즌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왕샤오페이는 대만으로 오기 전부터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통해 깊은 사랑을 가진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유출된 모집 공고에는 왕샤오페이와 서희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감성적인 영상과 함께 감미로운 음악과 가사를 삽입해 홍보하라는 구체적인 요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전 여자친구인 장잉잉도 직접 나서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도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느냐?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샤오페이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장난과 함께 외식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장난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며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장난은 과거에도 서희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높은 조회수와 판매량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거짓 뉴스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네티즌들은 점점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명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여론을 돌려놓아 더 많은 돈을 벌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행동은 결국 중국 더우인 측이 두 사람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우인 측은 일부 계정이 고인의 사망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공공도덕과 윤리를 어겼으며 유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계정 차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구준엽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며 최근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2월 2일 저희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희원이를 애도해주신 많은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과 저희 사랑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슬픈 척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 가족에게 흠집을 내려고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나쁜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제발 우리 희원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계셔 주실 수 없는 걸까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구준엽은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인의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는 희원이가 남기고 간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희원이와 함께한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희원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며 마지막으로 우리 희원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도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준엽의 이 성명은 왕샤오페이의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서 의원이 재혼했지만 구준엽은 두 자녀를 공식적으로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이들과 단순한 인척 관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친권은 여전히 왕샤오페이가 갖게 되며 쉬 가족 역시 이에 대한 법적 결정을 존중하며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쉬 가족의 친인척에 따르면 아이들은 원래 왕샤오페이에게 속해 있었으며 앞으로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왕샤오페이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샤오페이는 1981년생으로 올해 43세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장남과 함께 캐나다에서 살았으며 이후 베이징으로 돌아와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오장난 레스토랑 그룹을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했고 가족은 점차 부유해졌습니다. 왕샤오페이는 15세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후 캐나다에서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베이징으로 돌아와 집안 사업을 도왔으며 당시 왕위, 왕좌, 왕커와 함께 베이징 4대 재벌 2세로 불렸습니다. 젊고 부유했던 만큼 왕샤오페이의 전 여자친구들은 모두 연예인이었습니다. 신스루 모델 대회 챔피언 펑진과 교제했으며 또 다른 유명한 전 여자친구는 섹시한 매력으로 주목받았던 장미치로 그녀는 주성치의 영화에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입니다. 2010년 왕샤오페이는 배우 안희연의 생일 파티에서 서희원을 처음 만났고 단 49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후 왕샤오페이가 서희원과 교제 중이던 시기에 모델 류알로와 바람을 피웠다는 폭로가 나왔으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친밀한 문자 메시지도 유출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장난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왕샤오페이와 서희원은 신혼생활을 이어갔고 서희원은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출산 당시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지만 그 결과 두 자녀를 얻으며 가족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2018년
두 사람은 중국 리얼리티 예능 행복 삼중주에 함께 출연할 정도로 여전히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이한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에게 코스타리카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며 WNS 포에버 왕샤오페이 앤드 쉬시이한 영원이라는 글자를.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왕샤오페이가 대만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양안,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이슈를 건드렸고, 이는 서희원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2021년 11월 22일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단 3개월 뒤인 2022년 2월 8일 서희원은 첫사랑이었던 구준엽과 재혼했습니다. 이에 왕샤오페이는 격분했으며 어머니 장난 역시 서희원은 결혼 중에도 구준엽과 몰래 연락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이혼 이후 왕샤오페이와 장난은 서희원에게 불륜, 약물, 복용, 구준엽을 경제적으로 부양했다 등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2024년 3월 20일 서희원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 장난이 주장했던 흑인 배우 천젠저우가 정치적 이견 때문에 왕샤오페이를 폭행했다는 루머에 대해 서희원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당신은 술에 취해 내 여동생을 밀쳤고 나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를 말리려다 나도 밀쳐졌습니다. 그때 천젠저우가 당신을 붙잡아 고정시켜 추가적인 폭력을 막은 것뿐입니다. 그는 당신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서희원은 이혼 직전 왕샤오페이가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를 대량으로 발견했다며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왕샤오페이는 여러 여성과 호텔에서 포착된 사진이 다수 존재했지만 서희원은 단 한 번도 문제되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서희원은 한때 장난이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희원은 이미 왕샤오페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장난에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장난은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장난과 왕샤오페이의 새 여자친구인 장잉잉이 함께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난은 곧바로 나는 그녀를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이후 왕샤오페이가 직접 우리는 연인 관계였다고 시인하면서 장난의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샤오페이 모자는 서희원이 이혼 후 단 3개월 만에 재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불륜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시기 왕샤오페이는 어머니 장난과 새 여자친구 장잉잉을 데리고 사마에서 새해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본인은 빠르게 새 연인을 찾으면서도 전 아내가 재혼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왕샤오페이는 이혼 후에도 서희원을 계속해서 공격하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그가 엄마 덕분에 돈을 벌고 엄마 덕분에 불륜도 숨길 수 있었으며 엄마 덕분에 전 부인을 공격할 수 있었다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장난은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서희원을 비방했으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서희원의 불륜 증거가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고 단 90분 만에 1,508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혼 후 왕샤오페이는 법적으로 약속한 생활비 500만 대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왜 내가 아직도 서희원의 집에 돈을 내야 하느냐 라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문제는 그 집에 왕샤오페이의 두 자녀도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자녀 양육비를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더욱이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까지 존재했음에도 이를 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혼 후 웨이보에 27개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서희원 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이 공방이 격화되면서 결국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정치적 이슈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의 사망 후 애도의 뜻을 보이며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전 아내를 공격하고 SNS를 통해 비난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진정한 애도가 진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일까?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후 왕샤오페이는 여자친구 장잉잉과 결별했습니다. 하지만 장잉잉은 웨이보를 통해 그가 자신과 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재결합을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왕샤오페이를 깊은 감정을 가장하는 거대한 악이라고 조롱하며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10명이 넘는 여자를 만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왕샤오페이는 장잉잉과 헤어진 후 대만 출신의 미용 컨설턴트이자 인플루언서인 마샤오메이와 교제를 시작했고 2024년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샤오페이가 서희원과 결혼했을 당시 베이징에서 개업한 S호텔의 이름을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샤오메이와 결혼하자마자 호텔 이름을 M갤러리로 바꾸었습니다. 즉, 호텔 이름까지 연애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왕샤오페이의 어머니 장난 역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희원과 왕샤오페이의 결혼식 당시 장난은 결혼식 비용이 100만 위안을 넘지 않을 것이며 왕젤린과 친하기 때문에 그의 호텔에서 무료로 결혼식을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재벌 2세로 유명한 왕젤린의 아들 왕스총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장난 아주머니, 당신도 나름 유명한 기업가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친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호텔이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왕스총은 이어서 이 어머니와 아들은 하루 종일 쇼만 하고 아니면 소송에 걸려 도망 다닌다. 피곤하지도 않나? 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후 왕샤오페이와 장난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임금 체불, 식품 안전 문제, 자산 동결 등의 각종 법적 문제에 휘말리며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모자는 정말 기괴하다. 서희원이 이 지방과 결혼한 건 정말 인생 최악의 불운이었다. 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왕샤오페이는 이혼 후에도 전 아내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모순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음이 드러났고 대중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장난 역시 거짓말과 과장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전 며느리였던 서희원을 상업적 도구로 삼아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스스로를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